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 저는 정광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모두가 가지고 태어났는 재능 혹은 주변 환경 모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건 딱 한 가지,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성공할 수도 있고요, 누구는 실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답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한번 풀어보죠. 네, 퀴즈니까요. 자, 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나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나를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지만 나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말 시간은 절대적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공평하게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활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한번 알아볼 텐데, 자, 이런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의 5년 후, 10년 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누구는 성공하고요, 누구는 또 실패하는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죠. 하나의 퀴즈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국가 자격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자격증 개수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정도를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시나요? 보통 55개입니다. 이 사람은 55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학교에 다니는 교사 선생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55개의 자격증을 딸 수 있었냐면 하루를 10분씩 나눠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10분을 나누면 몇 개 정도가 나올까요? 바로 144번의 바로 시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은 하루를 이렇게 10분씩 쪼개서 총 55개의 자격증을 취득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말들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우리가 이렇죠. 여러분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라고 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를 하거나 PC 모바일을 하거나 영상 컨텐츠를 시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 가장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강제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걸 안 하면 절대적으로 안 되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물론 쉴 때 쉬어야 되지만 그 쉬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 하루의 시간들을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 건 아니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간 관리다.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시간은 뭘까요? 결국에는 여러분 인생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한정적이 되어 있겠죠. 즉, 내 인생에 있어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뺄 건지 바로 이 컨트롤하는 것이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한번 일어나 볼게요. 여러분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7시간을 자고요. 아침에 식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저녁에 스마트폰으로 하루 일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비슷한 패턴들을 보내고 있죠. 자, 이런 패턴 똑같이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보낸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노력을 내 생활부터 바꾸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 불평들,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불평할 어떤 자격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간 관리예요. 실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데요. 자꾸 반복하고 또 다시 도전하고 하는 과정에서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무엇을 얼마큼 할 것인지 그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보통 많은 시간 관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고 다시 돌아보고 하는 이 사이클이라고 있어요. PDS 사이클. 열심히 사는 사이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디로 뛰느냐, 열심히 뛰느냐가 아니고요. 방향성입니다. 어디로 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즉,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는 나에 대한 관리고요. 내 인생에 대한 부분을 계획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간 관리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시간 가치를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한 시간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혹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나 그 사람들하고 내 시간적 가치가 다르다. 그 사람들이 더 비싼 값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의 비교적인 부분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시간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네, 바로 삶의 모습에서의 구체적으로 그려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라. 이 부분입니다. 즉,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생의 큰 그림,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작은 계획들을 세워가면서 그 안에서 시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한정적인 부분에서는 시간의 한정적인 부분이겠죠.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시간을 쉽게 주지 마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실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하고 있는 게 내 시간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도 되고 나눠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시간은 상당히 소중합니다. 시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상습적으로 예를 들면 약속을 어기거나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을 잡아먹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도와줄래?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멀리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쉴 새 없이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는 어떻고 어떤 불평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즉, 내 시간을 이 사람들에게 소비하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네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문자나 혹은 SNS나 이런 것을 오면 그것을 꼭 답장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감이 밀려오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톡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그게 너무 보기가 좀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꼭 일을 읽어보거나 해결하고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저도 좀 습성이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지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답장을 안 해도 혹은 전화를 안 해도 급한 전화는 다시 오게끔 되어 있어요. 하루 정도 핸드폰을 꺼놓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위급하거나 긴급한 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화, 메신저, 카톡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침이나 저녁이나 한꺼번에 몰아서 보시거나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급한 일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이 오기 때문에 한번 오고 마는 연락은 좀 급하지 않은 메신저나 이런 부분은 몰아서 보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의 가치보다 해야 하는 일이 가치가 낮다면 위임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들면 그럴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있어요. 차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낮에 열심히 일하는 회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시간에 버는 돈이 예를 들면 10만 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만 원인데 이 부분에서 내가 세차를 해야 되니까 내 이 한 시간을 빼서 세차를 하러 가요. 세차를 하러 가는데 세차 비용은 25,000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한 시간은 10만 원이지만 세차를 하는 데는 2만 원, 25,000원이에요. 그러면 이 2만 원, 25,000원을 과감히 포기하시고 여러분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봤을 때 이 일을 하는 게 상대적으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셔서 시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첫 번째 필요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보게 되면 중요한 세 가지 일을 적고 확인한다. 즉,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 중에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세 가지를 날마다 적어 보시는 거예요. 물론 중요하지 않은 일들은 없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개 정도의 중요한 일, 오늘 이것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3개 정도는 뽑아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루 일과를 보내시면은 중요한 일들은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겠죠. 자, 7번째. 자, 스케줄은 30분 단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실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도 배울 거예요. 15분 단위 혹은 30분 단위를 통해서 내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시간을 30분 단위로 쪼개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내가 지금 업무를 이만큼 했구나, 다음 업무는 이렇게 해야지, 다음 업무는 또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해서 피드백하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15분 단위로 일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15분 단위로 이 A 2개에서 3개 정도의 일을 놓으면서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째. 좋은 내용도 실천하지 않으면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가 끝나면 시간관리 노트 혹은 어플을 하나 다운받으시고 그것을 매일매일, 잘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일매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좋은 내용입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내가 날마다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나 스스로에 대한 변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도록 작은 수첩 하나 사시거나 어플을 받아서 매일매일 100점짜리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요. 내일 못하면 내일 모레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관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환경에서는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우선은 주의 집중에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이죠. 간단하게는 스마트폰도 있겠고요. 혹은 그 이외에는 내 주변 지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개인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들도 있어요. 방해하는 거하고 산만하게 하는 것은 다른 거죠. 즉 방해하는 것은 아예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지만 산만하다는 거는 은근히 나를 신경 쓰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밖에서 자꾸 자동차 소리가 너무 세게 난다라든지 혹은 내 음악 소리가 너무 크게 난다라든지 이런 측면이 산만하게 하는 요인이죠. 자,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선해 나갔을 때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를 첫 스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요인들을 우선 적어 보시고요. 방해 요인들을 심리적, 물리적 혹은 기타 등등으로 해서 분류를 해보는 거예요. 즉 내가 할 수 있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부분을 계속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하는 것, 스스로 돌아보는 것은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0년의 인생을 살아간다 라고 했을 때 실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걸 표로 나타낸 그래프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자,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하는 시간은 26년 동안 평균적으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자는 시간은 25년, TV 보는 시간 10년. 10년 동안 여러분들은 TV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먹는 시간은 6년 동안 먹네요. 전화 받는 건 3년, 화장실 가는 건 3년. 그쵸? 생각보다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화내는 시간, 등등 여러 가지 시간들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시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떤가요? 26년 동안 일을 한다라고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26년이나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반면 내가 80년 동안 살았는데 26년 동안 밖에 일을 안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부분은 관념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각자가 다르지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 시간을 누가 뺏어가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시간 관리가 안 되는 원인에 좀 이론적인 부분으로 좀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보게 되면 심리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학습적인 요인, 외부적인 요인, 신체적인 요인이에요. 특히 여러분 신체적인 요인으로서는 피로나 수면장애, 불필요한 걱정 등등 이렇게 나의 시간 관리가 안 되게끔 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충분히 건강한 상황에서 학습을 하거나 계획을 짜셔야 조금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피로가 많이 쌓이죠.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의 스마트폰 활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중에 하나가 SNS나 이 스마트폰인데 이것만 솔직히 잘 컨트롤 하셔도 시간 관리의 절반은 성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심리적인 부분에서는 뭐 무기력감이나 혹은 이제 건망증이나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왜 일어났는지 또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서는 주변 정리가 되지 않았거라든지 사람에 의한 방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환경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학습적인 요인은 그 과도한 공부, 너무 과한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거거나 혹은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자꾸 이제 뒤로 미루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계획을 너무 대충 세우거나 이랬을 때는 실제 학습적인 요인에서는 많은 영향이 올 수 있겠죠. 시간 관리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요인에서는 불필요한 대화나 커뮤니케이션, SNS가 가장 좀 크다고 봅니다. 무조건 나쁘다라기보다는 그 시간을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자, 효율적인 시간 관리의 성과물 하게 되면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한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이니까요. 이걸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목표를 하나씩 체계적으로 달성하여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명확하게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서 가족과 친구,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고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필요한 여유도 확보할 수 있겠죠. 시간 관리를 잘하면.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의식적으로 해소하고 피할 수 있어요. 그쵸? 공부를 해야 돼, 뭔가 일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시간이 압박이 와요. 그런데 이런 시간을 잘 쪼개서 계획만 잘 하셔도 충분히 여유 있고 혹은 돌아서 갈 수 있겠죠. 너무 이제 힘들기보다는 반대로 돌아서 조금 더 여유로운 길로도 안내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시간 관리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관리적인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볼게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많은 내용을 1시간 안에 담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맞죠? 네. 하루 안에 다 담으려고 해요. 대표적으로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를 한대. 여러분, 그러면 사람 죽어요.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렇게 하루 하고 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바로 6대 2대 2예요. 자, 6대 2대 2 뭐냐면 하루에 60%는 정해진 목표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루에 20%는 예상하지 못한 일 그리고 하루에 20%는 여유 있게 두시는 거죠. 솔직히 20%, 20%, 이 40%는 빈 공간으로 두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즉 뭐냐면 20%는 즉흥적인 일도 해야 되고 창조적인 시간이라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업무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60%만 채우시고요. 나머지 40%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빈 공간으로 두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시간 관리지 하루를 꼬박 꽉꽉 채워야 되는 것이 시간 관리가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게 되면 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노트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일일 스케줄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양식을 좀 하나 가져왔어요. 꼭 머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하루 스케줄이죠. 하루에 대한 부분을 꼼꼼하게 적어보세요.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이것을 잘 정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정리가 잘 안 되는 스타일의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 스타일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해봄으로 인해서 조금씩 정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계속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완벽하게 이 스케줄들을 다 꽉꽉 채워서 이쁘게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다 라는 거 꼭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먼저 하는 부분은 가장 끝 지점, 나는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목표 지점을 꼭 좀 정해 놓고요. 계획을 짜는 데 드는 시간, 그에 대한 활동 시간, 그리고 한번 따져보세요. 그걸 완벽하게 했을 때, 실제 완성했을 때 시간적으로 나에게 얼만큼의 이득이 되는지를 계속 하루하루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시간관리 시트, 노트를 적는 방법들이 가장 기본적이겠죠. 문구점에 가시면 이렇게 시간관리 노트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꾸준하게 날마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가요? 라고 하는 부분들을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자, ABC 분석의 원칙에 따르면 아이젠하워의 원리죠. 자, 이 사람이 했을 때 첫 번째 A형, B형, C형이 있습니다. A형은 자, 당장 해야 되는 거예요. 급하고, 그쵸, 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죠. 그 다음에 B형은 자, 중요한 일인데 아직 급하진 않아요. 바로 이 B형이 거기에 속하게 되게 될 수 있겠고요. 급해, 막 뭔가 빨리 해야 돼. 근데 되게 중요한 일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업무를 나눴을 때 여기에 속하지 않게 되면 나머지 일들은 여기에 넣어서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업무의 중요도는 A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 소요 시간으로 보게 되면 쓸데없는 일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 B, C에 대한 부분을 방금 전에 보셨던 표로 나누어서 어떤 게 중요하고 긴급한지 결정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 하나의 일을 완수함으로써 다른 몇 개 혹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렇죠. A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혹은 어떤 일을 행하면 조직 목표, 부분 목표, 그룹 목표의 달성에 가장 공헌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면 장단기적으로 자신에게 최대의 성과가 얻어지고 자신에 대한 최고의 평가를 얻을 수 있는지, 즉 여러분들의 일의 중요성과 덜 중요한 것을 평가할 때 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방치해두면 커다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 같은 것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여기에 해당이 된다 라고 하면은 A순위의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A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B도 고르고 C도 고르겠죠.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A, B, C 혹은 뭐 B하고 C하고 헷갈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 업무에서의 중요도를 선택을 하고 제일 덜 중요한 건 어디로 간다고요? 쓰레기통으로 빨리 버려서 내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빨리 결정을 하시면 뭐가 좋아요? 가장 중요한 반드시 처리해야 할 일에만 손을 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긴급도에 따라서 업무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한 가지 업무에만 집중을 할 수 있고요. 그쵸? 순서를 두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를 끝내고 다음으로 넘어갔을 때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하면서 이것도 하면서 두 개를 막 다 하는 여러분들의 액션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제일 안 좋은 상황이죠. 에너지는 2배, 3배 들어가는데
업무에 대한 진도, 학업에 대한 진도는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만 하면서 나머지 하나는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를 끝내고 나머지 하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 중에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업무의 능률 곡선이면 오전에는 분명히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심 먹고 나면은 좀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저녁 때 다시 조금 더 이제 집중이 올라갈 거예요. 보통 집중도는 이렇게 되겠죠. 네. 보통 이렇게 될 거니까 오전에는 중요한 건 점심 먹고 나서는 제일 덜 중요한 거. 그쵸? 그 다음에 한 3시, 4시 지나가서는 중요한데 급하지 않은 거. 즉, 업무적인 부분은 A는 오전에, 그 다음에 C는 그 점심 먹고 나서, 그 다음에 한 2시 넘어서 3시 정도 되면 B라는 업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업무적인 효율을 또 충분히 올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방금 전에 골랐던 이 A, B, C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골라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셔야 되는 게 20대 80의 파레토의 법칙이 있어요. 즉 고객의 20%가 전체 수익의 20%를 만들고요. 가장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 버그의 20%는 소프트웨어의 다운의 20%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투자하는 20%의 시간이 나머지 80%의 시간보다 업무적으로 효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하루 전체적인 모든 시간들을 다 집중해서 하겠다라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을 집중이 잘 되는 시간에 두어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했을 때 업무가 80% 이상의 효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이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스킬 2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필기형입니다. 필기형은 기본적으로 펜이나 종이에 쓸 때 생각에 어떤 부분이 잘 떠오르는 사람이라든지 적어 놓으면 기억이 잘 난다라든지 어디에 적어 놓았을 때 뭔가 좀 더 효과적으로 생각이 잘 나고 할 수 있다라든지 오래된 다이어리를 몇 년이고 보관해 두고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앞으로의 행사 일정을 확인할 때 페이지를 앞뒤로 넘겨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등은 필기형으로 가셔야 되는 게 맞겠고 어플형이 있어요. 타이핑을 하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는 어떤 느낌이 드시는 분이나 정보 전체를 기억하기보다는 이름이나 숫자로 검색을 하는 편, 좀 해야 될 일이 많은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효과적인 어떤 카테고리화 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에 좀 속할 수 있겠고, 자, 앞으로 있는 행사를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점검을 하는, 수시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등등, 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시간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 다음에 노트를 통해서 필기, 즉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스타일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노트 시간 관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노트들을 많이 보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꽉꽉 채워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라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필기형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을 배울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그쵸? 몰라도 돼요. 어플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도 되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신 분들. 노트를 적으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앞뒤를 통해서 정리해가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고, 그리고 쓰면서 잠시 멈추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플을 활용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스케줄을 따다다닥 정리, 카테고리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빨리빨리 점검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만 그만큼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한 거에 대한 어떤 머물름을 통해서 깊이 있는 사고나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할 거냐, 어플을 하려고 할 거냐, 어떤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거라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것은 내가 중요하면서 긴급한 일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여기 적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하면서 긴급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하지만 긴급한 거, 그렇죠? 1, B, 그 다음에 C 이렇게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긴 쓰레기통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건 빼야겠죠.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우선 체크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체크해 나가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여러분 그 시간 관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행동입니다. 작은 거여도 하루 시간을 정해보고 내가 무엇을 하는지 계속 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